새벽 4시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결이 끊겼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떴고 수천억짜리 계약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때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무채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 콜센터 야간 상담원. 평소라면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 장난해?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딱 3분. 3분 안에 못 살리면 나가. 그녀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분 후 상황실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왜 지금껏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같은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흘 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서미정은 콜센터 야간조로 출근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늘 그랬듯 조용히 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꽂았습니다. 야, 거기 아줌마. 영업팀 박준혁 대리가 그녀 책상 앞을 지나가며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커피 좀 타다 줘. 자판기 고장 났거든.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복도로 향했습니다. 박 대리는 동료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더라. 편하긴 해. 복도 정수기 앞에서 인사팀 김수진 과장을 만났습니다. 미정 씨, 아직도 야근이세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라도 있어야죠. 나이 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김 과장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컵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리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미정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아줌마 진짜 웃긴다. 맨날 혼자 먹고 혼자 일하고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겠지. 나이 들면 다 저래. 미정은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리를 정리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투명한 하루. 하지만 이틀 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틀 후 새벽 3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미정 씨 맞으십니까? 비서실입니다. 지금 당장 본관 2층 상황실로 오십시오. 상황실 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회장 백도연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임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윤석이 설명했습니다. 중동 파트너와의 통화가 30분째 교착 상태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대화가 안 됩니다. 20, 30대 여성 임원 이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수천억짜리 계약인데 콜센터 아줌마를? 회장이 미정을 봤습니다. 해외 근무가 어디였나? 중동과 유럽입니다. 뭘 했나? 통역? 관련 업무였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좋아. 딱 3분 준다. 3분 안에 상대 감정을 풀고 대화를 이어가면 인정하지. 실패하면 당장 나가. 미정은 헤드셋을 쓰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랍어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거칠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3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상대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를 다시 잡읍시다. 당신이 통역을 맡아주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다음 날 새벽 본격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 실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건 통역이 아닙니다. 저건 중재입니다. 이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회장 후계 라인에서 경쟁 중이었고 이번 분기 실적이 절실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 때문에 자신의 성과가 묻힐 수는 없었습니다. 협상 끝에 상대가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 받아들이겠소. 대신 다음 협상 때도 당신이 통역을 맡아주시오. 회의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이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불렀습니다. 서미정 씨, 당신 당분간 비서실로 오시오. 복도로 나오는 그녀를 이지연이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일주일 후 미정은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소문과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콜센터에서 온 사람, 운 좋게 한번 잘해서 올라왔대. 이지연이 미정에게 유럽 투자사 미팅 자료 준비를 맡겼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밤 10시 미정만 남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목이 말라 복도로 나온 미정은 저 멀리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독일어였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중년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자료는 준비됐어. 내일 넘길 수 있어.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유럽 투자사 정보, 계약 조건, 기술 명세. 다 있어. 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박성훈, 경영지원팀 차장. 15년 넘게 회사에 있던 사람. 미정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시퀀스 5. 사흘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투자사 계약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됐습니다. 회장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서실 전체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새로 들어온 사람 때문은 아닐까요?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유출과 무관합니다. 제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미정은 최 실장과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전 밤 복도에서 누군가 독일어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보 유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성훈 차장입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 씨, 독일어를 하십니까? 네. 6개 국어를 합니다. 아랍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입니다.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외교 라인에서 협상 중재를 했습니다. 정부 간 분쟁, 통상 협상, 외교 갈등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최 실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콜센터에?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박성훈 차장입니다.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시퀀스 5.5. 회의가 끝난 후 미정의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입카드를 비서실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인사팀. 최 실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막아보려 했는데 회장님 지시입니다. 괜찮습니다. 미정은 출입카드를 건넸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었나 봐.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있던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서 씨, 괜찮으십니까? 실장님, 저는 또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일 다시 출근하십시오. 우리 함께 증거를 찾읍시다. 미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퀀스 6. 이틀 후, 미정은 밤 11시 복도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회의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환기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독일어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자료 받았어? 좋아. 다음 거는 더 크다. 신제품 개발 계획. 미정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돈은 스위스 계좌로 넣어줘. 나 16년 동안 이 회사에 있었어. 아무도 의심 안 해. 박성훈이 웃었습니다. 비서실 그 여자? 콜센터에서 온? 지금 그 사람 의심받고 있어. 완벽한 희생양이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최 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오후 2시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범인은 경영지원팀 박성훈 차장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또박또박 명확하게. 박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마음대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 씨, 당신의 경력을 말해보시오. 15년 전부터 5년간 정부 외교 라인에서 다국어 협상 중재를 맡았습니다. 유엔 통상 협상, 외교 분쟁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독일어를 아는 직원들이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단어 하나 빠짐없이 맞습니다. 박성훈은 주저앉았습니다. 경비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장이 전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글로벌 분쟁 대응팀. 새로 만드는 조직입니다. 당신이 책임자를 맡아주시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3분 만에 살린 사람이.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중재하던 협상이 있었습니다. 양국 간 통상 분쟁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고 협상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경력도, 신뢰도, 자신감도.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콜센터는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 씨,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도망이 끝입니다. 당신은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두려워도 됩니다. 하지만 숨지는 마시오. 그날 밤 미정은 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국제회의장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맡겠습니다. 이틀 후 전 직원 조회가 있었습니다. 미정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하지만 이 회사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더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사무실 문패에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글로벌 분쟁 대응팀 마이너스 책임자 서미정. 미정은 창가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만이네. 최 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10년 전 실패, 정말 그게 전부였나요? 아니요. 그 협상이 깨진 후 양국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경제 제재까지 갔습니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후 첫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두렵지 않으세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매일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퇴근길 복도에서 박준혁 대리를 만났습니다. 팀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팀장님께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점심시간 김수진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운운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람은 나이나 직급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미정은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집에서 미정은 젊은 시절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세웠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게.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일정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죠. 회의실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서미정은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빛을 향해. 어떤 사람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왔고
무엇을 견뎌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도, 청소부도, 경비원도, 그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을 지나간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 그 사람도 어쩌면 세상을 구한 적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